최초의 인류는 영장류에서부터 나와 유인원과 갈라집니다. 하지만 인류는 영장류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진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을 영장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장류보다 상위 범위인 포유류는 동물계의 척삭동물문 포유강에 속하는 생물입니다. 최초의 포유류는 약 2억 년 전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했으며 이 시기인 신제3기는 혹독한 기후가 잦았습니다. 소형 포유동물은 인간을 포함한 대형 포유동물보다 평균적으로 극단적인 환경 변화에 맞서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굴을 파고 겨울잠을 자고 장기간의 휴면을 취하는 등 대형 포유동물이 쓸 수 없는 적은 형질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사회 집단을 형성한 포유동물의 종 재편성 비율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자들은 사회성 포유동물들이 번식기에 서로 떨어져서 지내려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작은 개체군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 유전적 분기 속도와 멸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류는 약 6,600만 년 전 일어난 생물의 대멸종 사건인 백악기 팔레오기 멸종 때 포유류는 땅을 파서 숨어 지내거나 나무 위에서 열매를 따먹으며 생존하였는데 이 중 나무 위로 올라간 쥐 형태의 포유류가 있었다. 대부분은 으투파이아가 되었으나 일부는 팔과 다리가 길어지는 쪽으로 진화하여 영장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영장류들은 20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고 해부 구조의 유전적 차이로 측정한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했을 때 그들은 성공한 집단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들은 여러 종이 동시대에 공존했고 그중 두세 종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습니다. 인간의 진화를 크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순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400만 년 전 에디오피아에서 출현했고 두 발로 걷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250만 년 전 아프리카 동부 또는 남부에서 출현했고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170만 년 전 아프리카 동부에서 출현했고 도구와 함께 불을 사용하였고 간단한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50만 년 전 유럽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출현했고 뇌의 용량이 커지고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특징들을 따서 남쪽 원숭이 사람, 손승 사람, 고선 사람, 슬기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에 속합니다. 인류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유인원으로 필수적인 선적응인 직립보행을 시작하였고 직립보행을 시작하자 두 손이 자유로워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뇌 부피는 400에서 550ml 정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동물과 본격적으로 차별화되기 시작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은 나뭇잎, 열매, 덩이줄기, 씨를 먹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다음으로 호모 하빌리스는 인류의 한 종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 다음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사람 속에 해당됩니다. 탄자니아 올두바이 계곡에서 발견된 180만에서 160만 년 전의 화석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뇌 부피가 640mm로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더 컸지만 현생 인류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기존의 채식성 식단에 고기를 추가함으로써 잡식성이 되었는데 어금니는 크기가 줄어들고 송곳니의 크기는 커졌는데 이것은 육식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진화 양상이었습니다. 두개골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눈두덩이가 덜 두드러졌고 얼굴이 더 튀어나왔으며 뇌 이마 옆의 주름은 현생 인류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것이 현생 인류에서 언어를 조직하는 신경 중추들인 베르니케 영역의 일부와 브로카 영역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현대 인간 조건을 향한 진화적 폭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호모 사피엔스의 직계조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신체 구조는 이미 현대인과 거의 가까운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뇌의 용량은 대략 평균 1000ml이고 현대인의 뇌는 보통 1400ml입니다. 전체적으로 현대인이 호모 에렉투스에 비해 뇌는 훨씬 크지만 지능이나 정신연령은 현대인의 1세 혹은 영유아 수준과 같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어원은 라틴어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팬지와 선행 인류가 붕괴한 이래 600만 년 동안 다양한 사건들이 전개되며 아프리카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륙 빙하가 유라시아 남쪽까지 진출하게 되며 아프리카는 지속적인 추위와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고,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이 건조한 초원과 사막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런 환경의 실현에도 사람 속은 이어져야 했고, 결국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며 아프리카 바깥으로 퍼질 준비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 조건이 왜 그렇게 특이하며, 왜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단 한 번만 만들어졌고 왜 오래 걸렸을까? 그것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선적응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극도로 낮기 때문입니다. 이 진화 단계들은 온전히 발달한 적응으로 각각은 하나 이상의 선적응들이 특정한 순서로 일어났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 선적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선적응은 육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에는 불이 필요하며 바다 생물들은 아무리 영리해도 불의 사용이 불가하고 현미경을 만들거나 광합성의 산화반응을 추론해내는 등의 기술과 문화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선적응은 지구 역사상 육상 동물 중 소수만이 갖춘 수준의 큰 몸집입니다. 다 자랐을 때의 몸무게가 1kg도 안 되는 동물이라면 뇌 크기가 너무 작아 복잡한 추론과 문화를 구축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만약 육지에 산다고 해도 작은 몸으로는 불을 피우고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물을 쥐고 조작할 수 있도록 진화한 손의 출현입니다. 이것은 영장류를 다른 모든 육상 포유동물과 구분하는 형질이며 현생 인류는 손과 손가락으로 사물을 조작하는 데 뛰어나고 그 능력을 전담하는 신체 운동 감각이 극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뇌의 통합 능력은 사물을 만지는 데에서 얻은 감각들을 처리하며 발달하였고 이 능력은 지능의 다른 모든 영역들로 확산되었습니다. 후속 단계에서 나타난 변화는 식단의 변화입니다. 고기는 식물보다 섭취한 1g당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듭니다. 고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것이 유리했고 그 이점은 고도로 조직화된 집단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초의 사회는 확대 가족뿐만 아니라 조직화된 집단의 형성으로 구성되었고 그것은 지역 환경이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큰 집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불의 통제된 이용이 그 뒤를 따랐는데 불을 통제함으로써 음식을 더 쉽게 얻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업도 출현하게 되었는데 지배 계급을 중심으로 자기 조직화를 하는 성향이 집단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각 소집단마다 지도력의 편차가 있었고 성향도 달랐습니다. 이 모든 선적응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복잡한 분업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간만이 지닌 독특한 선적응들 덕분에 인간은 잠재력을 발휘해 진정한 도약을 할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